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을 기다려서 질의 순서 첫 번째 받았는데요. 질의 내용 까먹기 전에 오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는 과거 얘기 따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서로 말씀하신 것들은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감 상임위에서도 좀 제발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오늘 업무양 39쪽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에 관한 내용 관심 있게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의 순서라서 좀 다른 방식의 질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이 아닌 밖에서 영상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한강의 한 다리 아래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밤 10시 25분에 한강에 투신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전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 촬영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 26일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윤성은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더 허탈했던 것은 당시 사건이 외출대한 시간인 새벽이었는데 위반 경보가 발생했지만 야간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스토킹법 시행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의 증가와 대상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전자감독 준수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36.5%나 증가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 당시에도 근무자 1명이 1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담 직원 367명 중에 117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수사팀도 인력 부족으로 3교대를 하고 있고 특정 시간대는 2인 1조 근무도 불가능해서 업무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독하는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강윤성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신속 수사팀 운영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혹시 인력 부족이나 다른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렇게 인력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현재 관계부처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적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날 때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의존하는 것이 이런 전자발찌라든가 전자감시 체제로 끝나는데요. 그것에 비해 실제로 사회적으로 원하는 그런 하중에 비해서 인원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인원이 적고 힘든 건 알지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원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반드시 이런 감독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외관상을 한번 보면 이게 국민들은 이게 쉽게 절단이 되어지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절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면 몰라도 자체가 절단이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게 보완이 된 건가요? 이것도 보완이 된 거긴 한데 그러면 지금 이 보완된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절단이나 도주가 가능하지 않도록 더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그 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를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런 넛지가 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이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